드디어 11일 새벽 4시에 손흥민과 토트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가 열립니다. 토트넘은 홈구장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가집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에겐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만 제압하고 나면 이탈리아의 라치오, 스페인의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우승 경쟁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매체들과 도박업체들은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신히 승리한다는 전망은 2차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기록입니다. 두 팀은 18일 독일 코메르츠방크 아레나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가진 뒤 1-2차전 합산 스코어로 4강 진출팀을 가립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의 성적이 막상막하입니다. 토트넘이 5승 2무 1패로 4위이고 프랑크푸르트가 5승 1무 2패로 5위입니다. 승점도 17점과 16점으로 딱 한 점 차이가 납니다. 평균 득점은 두 팀 모두 2점, 평균 실점은 토트넘이 1.1, 프랑크푸르트가 1.2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보다 더 우승 트로피가 절박합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 10년째 한 팀에서만 뛰고 있는 손흥민은 아시아인 선수로는 최초로 EPL 득점왕까지 일궜지만 손에 쥔 트로피는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8-19 챔스리그 준우승, 2020-21 카라바오컵 준우승 등 문턱에서 좌절한 기억만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11승 3무 16패, 승점 37로 20개 팀 중 14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위 안에 들어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출전권을 따내는 게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 밖에 FA컵은 32강전, 카라바오컵은 4강전에서 각각 탈락하며 우승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2007-08 시즌 컵 대회 우승 이후 17년 동안 무관의 치욕을 안고 있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만에 하나 홈구장에서 토트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한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팬들은 레비 회장과 구단을 향해 매 경기마다 시위를 벌이는 등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되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구단에 몰아칠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과 프랑크푸르트의 마리오 괴체의 맞대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럽 무대에서 이름을 날린 두 선수는 1992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이번 대회에서도 3골 2도움으로 팀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괴체는 2014년 월드컵 결승골의 주인공으로 이번 대회 2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유럽 매체들도 팀 내 베테랑이 된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사우샘프턴전에서 기분 좋은 3대1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고 최근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하면서 풀전력 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홈에서 1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승리해서 2차전에서의 여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팀의 에이스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난 후 잠시 흔들렸지만 최근 분데스리가 3위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괴체와 함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휴고 에키티케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2002년생의 에키티케는 리그에서 19골 8도움을 기록하며 유럽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3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서 에키티케가 토트넘의 수비를 어떻게 흔들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이끌고 있는 디노 토프멜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그의 뛰어난 역량을 잘 알고 있다라며 경기력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노 감독은 양팀 모두 8강에 진출한 자격은 충분하고 치열한 대결이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처럼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맞설 수 있는 팀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손흥민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있지만 다양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포스텍 감독의 경질을 희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포스텍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간단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손흥민 등 주전 핵심 선수와 레비 회장이 포스텍 경질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뜻에 따라 구단에서 후임 감독 선임에 이미 착수했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해도 팀을 떠나라고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매체에서 팀을 망친 것은 포스텍 감독이다라며 손흥민과 레비 회장이 포스텍 경질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를 내쫓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승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팀을 이끌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며 이러나 저러나 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매체와 팬들은 연일 포스텍 감독 후임을 놓고 잇따라 후보군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사이트인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오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팀의 주장이 감독 경질에 일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토트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주장 손흥민이 포스텍 감독에게 실망했고 의도적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포스텍의 지도력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레비 회장이 주장과 같은 핵심 선수들이 감독에게 좌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경질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감독 경질설에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평소 말 잘하기로 유명한 포스텍이 기자의 질문에 딴소리를 하고 토트넘 팬들을 그물 쓰레기로 바꾼다라는 짜증까지 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팀의 내분 사태로 큰 화제가 되었던 마티스텔의 페널티킥에 대해서 기자가 그게 당신이 페널티킥 키커를 정하는 방식인가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골을 넣은 존슨이 직접 만든 페널티킥 상황이고 당연히 해트트릭의 기회를 존슨에게 주는 것이 옳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 포로가 욕심을 내었고 로메로가 공을 빼앗아 마티스텔에게 주면서 키커가 결정되었습니다. 전날 토트넘 구단이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키커 선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기자는 텔이 키커로 나선 방식에 만족하는가라고 직격했고 포스텍은 토트넘은 그물 쓰레기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텔은 득점했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자 영국 TVR 풋볼은 토트넘이 포스텍의 끔찍한 성적 때문에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을 후임으로 고려 중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인 글라스너는 지난 2023년에도 감독 영입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글라스너 감독은 분데스리가에서 명성을 쌓은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22 시즌엔 프랑크푸르트를 이끌고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일궈내었습니다. 이후 팰리스의 소방수로 부임해서 단번에 리그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도력을 증명했습니다. 글라스너의 전술은 토트넘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백을 기반으로 선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사용하는데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라스너 감독은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의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떠나면 그 후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운명이 이제 내일 새벽에 너무나 중요한 경기가 열립니다. 하지만 승리를 하더라도 한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날에는 토트넘이 풍비박산이 될 것입니다. 레비와 포스텍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과 토트넘을 망하게 한 범인들이기 때문입니다.